너도 이제 번듯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고 생활비를 나만 부담하고 있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각각 반반 부담이면 공평하잖아. 남편의 연봉은 2억. 저는 애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버는 돈이 겨우 200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활비를 각각 부담하자고요? 애 낳으면서 그만두긴 했지만 은행 창구에서 오래 일했던 저는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가 혹시 몇 달 전부터 울리지 않기 시작한 휴대폰 알림 소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남편이 웃으며 던진 그 말 앞에서 저는 싸우지 않았어요.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죠. 그냥 서랍을 열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정 재무분담 협약서. 좋아요. 반반하죠. 대신 이것부터 읽어봐요. 순간 미세하게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며 수도 없이 본 흔들림이었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왜 갑자기 공평을 들먹이는지. 일주일 뒤 시부모님과 백수 시누이가 캐리어를 끌고 우리 집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도 저는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밥 차리는 게 예의라며 아침상을 요구했을 때도요. 저는 조용히 협약서 3조를 읽어드렸습니다. 추가 거주자 발생 시 초청자가 식비 전액 부담, 결제 책임자는 서재훈이에요. 그리고 배달 앱을 켰죠. 영수증은 남편 계좌로 정확히 청구했고요. 공평이라는 말을 먼저 꺼낸 건 남편이었는데 그 칼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 서재훈. 안타깝지만 이제는 가정을 저버리고 벌려놓은 일들을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칼날이 우리를 향하게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2025년 봄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작년 이맘때 정확히 2024년 3월 말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육아하는 틈틈이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송도에 있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주 30시간 파트타임이었죠. 월급은 200만 원 정도. 아이가 5살이었으니까 풀타임으로 일하기엔 무리였거든요. 남편 재우는 외국계 제약회사 영업팀 차장이었고 연봉은 2억이었습니다. 송도 신축 아파트 32평에 살았어요. 깨끗하고 밝은 집이었죠.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면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서 가계부를 정리했어요. 예전에 은행 텔러로 일했던 습관이 남아서 숫자 정리하는 게 편했거든요. 카드 명세서, 공과금, 아이 교육비, 식비까지 엑셀로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커피 한 잔 옆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지난달 지출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보였습니다. 남편 카드 알림이 한 달 넘게 안 온 거예요. 원래 남편은 카드를 자주 썼거든요. 회식도 많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런데 알림이 뚝 끊겼어요. 설정을 바꿨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연아, 있어?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아니, 너무 밝았습니다. 뭔가 준비한 사람처럼요. 응, 여기 있어요. 남편은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넥타이를 풀면서 웃었죠. 요즘 부부들은 다 공평하게 산다던데. 네, 생활비 말이야. 맞벌이면 반반하는 게 요즘 추세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때?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리면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는 아니지. 나도 생각해봤거든. 너도 일하는데 내가 혼자 생활비 다 내는 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서. 불공평.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남편은 연봉이 2억인데 제 월급은 200만 원이에요. 그동안 남편이 대부분의 생활비를 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아이 교육비랑 장보기,
외식비 일부는 제 카드로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불공평이라니.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 응. 반반. 그게 요즘 부부관계잖아. 남편은 계속 웃었어요. 그런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을 지나치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요. 화면 빛만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때 남편이 뭔가를 터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번 빠르게. 그리고 며칠 뒤부터 카드 알림이 안 왔습니다. 알림을 껐구나. 그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속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죠. 그냥 웃었어요. 좋아요. 반반하죠. 남편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너무 빨리요. 그래. 역시 나연이는 이해가 빨라. 저는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남편은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아마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고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정 재무분담 협약서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어요. 은행 텔러 시절 저는 온갖 금융 서류를 다뤘어요. 대출 계약서, 보험 약관, 카드 규정까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지만 문서는 속일 수 없다는 거요. 거실로 돌아와서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것부터 읽어봐요.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고 종이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협약서요. 공평하게 하려면 규칙이 있어야죠. 남편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죠. 협약서엔 몇 가지 조항이 있었어요. 첫째, 공동생활비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둘째, 추가 거주자 발생 시 초청자가 식비와 공과금을 전액 부담한다. 셋째, 가사노동 요구는 배달의식으로 대체 가능하며 결제 책임자를 명시한다. 넷째, 본협약은 양측 서명 시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적 파기는 불가하다. 남편은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이런 걸 왜 이렇게까지 해? 공평하려면 명확해야죠. 당신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서로 믿고 하면 되지. 이렇게 계약서까지 쓰는 게 좀. 저는 남편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들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죠. 우리 부부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서먹하잖아. 그럼 반반은 안 하실 거예요? 아니, 하긴 할 건데. 그럼 서명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펜을 하나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법적 효력 같은 건 없는 거지?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남편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빠르게, 대충. 그 손놀림이 눈에 박혔습니다. 저도 옆에 이름을 적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서명이 끝나자 남편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됐지? 나 씻을게. 네, 가세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협약서를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확대해서도 찍고 서명 부분만 따로 찍고.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남편 코 고는 소리 옆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반반을 꺼냈을까? 카드 알림을 끈 것. 평소보다 밝았던 목소리, 협약서를 보고 흔들렸던 눈빛. 모든 게 연결됐어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긴 것을 공평이라는 말로 덮으려 했던 거예요. 저는 이불을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공평은 증빙이야, 당신.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제가 싸워야 할 전쟁이 뭔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갔죠.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가정 재무분담 협약서라고 적힌. 그리고 그 봉투는 앞으로 제가 휘두를 칼이 될 거였습니다. 협약서에 서명을 받은 다음 날 밤, 저는 일부러 식탁에 앉아서 그 종이를 다시 꺼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샤워를 하고 나올 때쯤이었죠. 왜 또 그걸 꺼내? 남편이 머리를 닦으며 물었어요.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려고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다 읽었잖아. 제대로 읽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마지못한 듯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협약서를 펼치고 조항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첫 번째, 조항. 공동생활비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여기까지는 당신이 원한 거죠? 응. 두 번째, 조항. 추가 거주자 발생 시 초청자가 식비와 공과금을 전액 부담한다. 남편 손이 멈췄어요. 수건을 목에 걸친 채로 저를 봤습니다. 추가 거주자. 그게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 친정 부모님이 오시거나 시부모님이 오시는 경우요. 초청한 사람이 비용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온다고 그런 걸 써놔? 혹시 모르잖아요. 규칙은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은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걸린 것 같은 얼굴이었죠. 세 번째, 조항. 가사노동 요구는 배달 외식으로 대체 가능하며 결제 책임자를 명시한다. 이건 뭐냐면요. 만약 누가 저한테 밥 차리라고 하면 배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은 요구한 사람이 내야 하고요. 너 지금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공평한 거예요. 당신이 반반하자고 했잖아요. 반반은 생활비 얘기지. 이런 식으로 칼같이 자르자는 게 아니었어. 그럼 뭐예요? 당신 마음대로 정하는 공평? 저는 웃음을 거두고 물었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이 공평을 먼저 꺼냈으니까 저도 공평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싫으면 협약서 찢어요. 대신 반반도 없던 일로 하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소파로 가버렸습니다. 알았어. 하던 대로 하자. 저는 협약서를 접으며 작게 중얼거렸죠. 이미 서명했는데. 그날 밤 남편은 저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저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남편의 기분이 아니라 서명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협약서를 투명 파일에 넣어서 서재 서랍 깊숙이 보관했어요. 그리고 사진은 클라우드에 따로 백업했죠. 혹시 모르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퇴근하면서 전화를 한 통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응, 알았어. 그래, 언제쯤? 이번 주? 좋아. 그럼 그렇게 해. 전화를 끊고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나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이랑 민정이가 잠깐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어.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 잠깐만 계실 거야. 한 달? 아니,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한 달이요? 응. 아버지가 집 수리한다고 해서 그동안 어디 계실 데가 없잖아.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괜찮지?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라 통보하는 거죠? 왜 그렇게 나와? 당신 가족이 오는 건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역시 나연이는 이해가 빨라.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그리고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투명 파일 안에 협약서가 보였어요. 추가 거주자 발생 시 초청자가 식비와 공과금을 전액 부담한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공평은 이제부터예요. 서재훈 씨. 토요일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먼저 달려가서 문을 열었죠. 어머니, 아버지, 민정아, 어서 와.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뒤에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가 따라왔습니다. 캐리어만 3개였어요. 오, 집 좋네. 역시 송도는 깨끗해.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는 현관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그래, 나연이. 오랜만이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어요. 시누이는 저를 보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빠, 와이파이 비번 뭐야? 잠깐만. 내가 알려줄게. 남편이 시누이한테 달려가고 저는 현관에 남은 캐리어들을 봤어요.
3개. 한 달치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옆을 지나가며 작게 말했어요. 배에 끼쳐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편히 계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방이 넓긴 한데 침대가 좀 작네. 재훈아, 우리 이불 어디 깔아?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 남편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주방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신우이가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엔 이미 신우이 가방이랑 화장품이 널려 있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나연아, 내일 아침은 집에서 먹어야지. 네, 아침은 집밥이 최고야. 우리 재훈이도 원래 아침 꼭 먹고 나가는 애거든.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반찬도 좀 해놔야겠네. 김치는 있고 나물은? 나연아, 너 나물 할 줄 알아? 어머님, 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요. 일? 무슨 일? 주말인데 회사 정리할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닫고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도 안 하고 무슨 일을 그렇게 나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거지를 마저 했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나연이 좀 그러네. 시어머니가 밥 얘기했는데 대꾸도 안 해. 어머니, 나연이도 바쁘니까요. 바빠도 예의는 있어야지.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협약서를 꺼냈어요. 추가 거주자 발생 시 초청자가 식비와 공과금을 전액 부담한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배달 앱을 켰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배달 음식을 주문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아침 곧 도착해요. 배달. 네. 죽이랑 샌드위치 시켰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남편이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연아, 이게 무슨... 협약서 2조예요. 추가 거주자 발생 시 초청자가 식비 부담. 결제 책임자는 당신이에요. 서재웅 씨.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죠. 주문 내역과 함께 결제 대기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카드 등록해 주세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신우이 드실 거니까 4인분이에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배달 음식이 도착했을 때 거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서 죽 그릇을 내려다보기만 했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한 장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만 샌드위치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죠. 맛있네 언니. 여기 어디 거예요? 근처 유명한 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결제 알림을 확인하고 있었겠죠.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나연아, 우리 좀 얘기하자. 네, 어머님. 아침은 집에서 해먹는 게 정이잖니. 배달 음식은 가끔 먹는 거지 매일 이렇게 시켜 먹으면 어떡해. 어머님, 저는 아침마다 출근 준비 때문에 바빠서요. 그래도 며느리가 상은 차려야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고 삼키고 그 다음에 말했어요. 어머님, 협약서에 있잖아요. 가사노동 요구는 배달로 대체 가능하다고요. 무슨 협약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훈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나중에 얘기할게요. 무슨 협약서를 쓰고 사는 거야, 부부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협약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부부가 합의해서 만든 거예요. 공평하게 살려고요. 공평. 이게 공평이야? 시어머니가 화면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부부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어딨어. 재훈아, 너 정신 차려. 이게 말이 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집어들더니 테이블을 탁 쳤어요. 예의도 없고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말대꾸를 해?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설명이에요, 어머님. 저희는 규칙을 정해서 사는 거예요. 규칙. 며느리가 밥 차리는 게 규칙이지. 이게 무슨 규칙이야?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먹고 얘기해. 먹고 얘기할 게 뭐 있어? 이 집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식탁에는 저와 남편, 시아버지, 시누이만 남았어요. 시누이가 샌드위치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저 방에서 공부할게요. 민정아, 너 방 없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시누이가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할 거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고는 소파에 누워서 책을 펼쳤어요. 아니, 책을 펼친 척하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게 말했어요. 나연 씨, 미안하네. 아니에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고 저와 남편만 남았어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연아, 너 지금 이러는 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뭐가요? 어머니 기분 상하시잖아. 협약서대로 한 건데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쭉 그릇을 치우며 말했어요. 가족이라서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한쪽만 손해보니까요. 남편이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집 안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 인사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렸고 시누이는 거실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소파, 테이블, 심지어 TV 리모컨까지 자기 물건처럼 썼죠.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려고 하면 시누이가 짜증을 냈어요. 조카, 조용히 좀 해. 언니 공부해야 돼. 시누이, 여기 거실이에요. 그래도 집중해야 하니까요. 조카 방에서 놀게 해주세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가 방에만 있어야 해? 잠깐만이야. 하지만 잠깐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시댁 식구들은 떠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를 불렀어요. 나연아, 반찬 좀 해놔. 어머님, 협약서에. 협약서 하지 말고. 며느리가 그것도 못해? 저는 웃으며 배달 앱을 켰어요. 반찬 배달을 시키고 영수증을 남편한테 보냈습니다. 반찬 5종 세트 78,000원. 결제 부탁드려요. 남편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나연아, 이거 너무 비싸. 협약서대로 해요. 초청자 부담이에요. 알았어.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뭘 요구하면 저는 배달로 해결하고 영수증을 남편한테 보냈습니다. 김치, 나물, 국, 심지어 밥까지. 남편 카드 사용 알림이 하루에 10통씩 왔을 거예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서재로 저를 불렀어요. 나연아, 우리 좀 얘기하자. 무슨 일이에요? 이거 좀 줄일 수 없어? 한 달에 배달비만 300 넘게 나가. 어머님이 요구하시니까요. 그래도 좀 조절을 해야지.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출 내역이요. 협약서대로 정리한 거예요. 공동생활비 반반, 추가 거주자 식비는 당신 부담. 정확하죠?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나연아, 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복수요? 협약서대로 하는 건데요. 이게 협약서대로야. 넌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잖아. 저는 웃음을 거두고 남편을 봤어요. 당신이 먼저 반반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공평은 이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당신 마음대로 정하는 게 공평이에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가족이 나가면 끝나요. 아니면 협약서 파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든가요. 원래대로? 네. 당신이 생활비 다 내고 저는 집안일 다 하고. 그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아이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집은 점점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 혀를 찾고 시누이는 아이한테까지 짜증을 냈습니다. 시아버지만 조용히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카드 알림을 왜 껐는지, 그 답을 저는 곧 찾아낼 거였어요. 초여름이 되자 집 안은 더 숨 막혔어요. 에어컨을 틀어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떠날 기미는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아이의 부엌을 자기 영역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뒤지고 제가 사둔 재료를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요리는 안 했죠. 나연아, 이거 유통기한 지났어. 버려. 나연아, 김치 떨어졌어. 주문해. 나연아, 반찬이 왜 이렇게 없어? 저는 그때마다 배달 앱을 켰어요. 주문하고 영수증을 남편한테 보냈습니다. 남편은 이제 답장도 안 했어요. 그냥 결제만 했죠. 어느 날 저녁, 아이가 거실에서 블록을 쌓고 놀고 있었어요. 시누이가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아이가 실수로 블록을 넘어뜨렸는데 소리가 좀 컸나 봐요.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조카, 조용히 좀 해. 미안해요, 이모. 미안하면 다야? 언니 공부해야 한다니까. 시누이, 지금 드라마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시누이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도 휴식이에요. 저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건 언니는 애만 편들어요. 저도 사람인데 집에서 쉴 권리 있죠. 시누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가 울먹이며 저를 봤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괜찮아. 저는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죠. 밤이 되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어요. 나연아, 내일부터 아침은 네가 차려. 어머님, 협약서. 협약서 그만 좀 들먹여. 며느리가 밥 차리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밥 차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넌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지만 하인은 아니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인, 지금 나를 뭐라고 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재훈아, 재훈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어머니? 너 마누라 좀 봐. 시어머니한테 하인 취급한대. 나연아,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저는 하인이 아니라 며느리라고 했어요. 그게 그 말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연아, 어머니한테 사과해. 네, 사과하라고. 어머니 기분 상하셨잖아.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투가 그렇잖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저는 사실을 말한 건데. 사과 안 할 거야?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를 봤어요. 사과 안 하면 나 내일 친정 가. 어머니, 재훈이 너까지 내 마누라 편들 거야? 어머니가 틀렸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발 그냥 한 번만 해줘라는 듯이. 저는 웃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렇게 하지. 며느리가 예의를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나연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맞나? 협약서대로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제가 너무 심한 건가?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카드사 문자였습니다. 신한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남편 카드였습니다. 한도 초과? 저는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어요. 남편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배달비, 반찬비, 공과금. 한 달에 거의 5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남편 연봉이 2억인데 한도 초과가 될 리 없었죠.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남편이 쓰는 다른 카드들. 그리고 그때 봤습니다. 리볼빙, 현금 서비스, 카드론.
모든 카드가 한도 끝까지 차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움직여서 더 찾아봤습니다. 대출 내역. 세계은행에서 총 8천만 원.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 2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본 게 코인 거래소 이체 내역이었어요. 2억. 남편이 코인에 2억을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날아갔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래서 반반을 한 거구나. 남편은 빚을 숨기려고 생활비를 나눈 거였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들여서 저한테 부담을 떠넘기려 했던 거죠.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방에선 남편이 자고 있었고요.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잃을 건 더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이제부터는 제가 칼을 휘두를 차례였으니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노트북을 켰어요. 동료들은 다 밖에 나가고 사무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가정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새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서재훈 금융흐름 추적. 먼저 남편이 쓰는 모든 카드를 정리했어요. 신한, 국민, 현대, 삼성, 총 4개. 각 카드의 한도와 사용액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리볼빙 잔액, 현금 서비스 금액까지. 숫자가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제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총 카드 빚만 6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출이었어요. 은행 대출 3건, 대부업체 대출 1건. 이자율을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대부업체의 이자가 연 20%였습니다. 이 사람 미쳤나. 대출 총액은 1억. 그 다음은 코인 거래소 내역이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업비트 계좌. 입금 내역을 추적하니까 총 2억이 들어갔더군요. 그런데 현재 잔고는 347만 원. 거의 다 날린 거예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카드빚 6천, 대출 1억, 코인 손실 2억, 총 3억 6천만 원. 그리고 월 이자만 계산해도 700만 원이 넘었어요. 남편 연봉이 세전 2억이니까 세후 실수령액은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 거기서 이자만 700 빠지면 남는 게 300이에요. 그래서 생활비를 나눈 거구나. 저는 엑셀 시트를 내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해외 선물 거래 앱도 확인했어요. 남편이 쓰던 앱 로그인 정보를 예전에 우연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로그인을 하니까 거래 내역이 나왔어요. 손실에 1억 2천만 원. 저는 노트북을 덮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봐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 명의가 아니라 시아버지 이름으로 된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서한식 6천만 원. 이게 뭐지?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은행 앱에 로그인해서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봤어요. 퇴직금 담보 대출. 시아버지 퇴직금 6천만 원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돈을 남편이 가져간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시아버지도 모르겠지. 남편이 아버지 이름을 몰래 써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모든 내역을 정리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력했어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올 때 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드르르, 드르르. 총 15장이 나왔어요. 남편의 모든 빚과 거짓말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고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이제 무기가 생겼습니다. 퇴근길, 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쓸까? 남편한테 바로 들이밀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남편이 발뺌하거나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낼 거였죠. 시댁한테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시어머니가 저를 탓할 게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 하고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타이밍이야.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들 앞에서 이걸 공개해야 했어요. 그래야 남편이 변명할 수 없고 시댁도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연이 왔어? 빨리 들어와. 저녁 차려야지. 저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요, 어머님. 왜 이렇게 늦어?
우리 배고프다고. 시어머니가 불평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배달시킬게요. 또 배달이야? 나연아, 오늘은 네가 직접 좀 해봐. 협약서대로 할게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달 앱을 켜고 저녁 메뉴를 골랐어요. 중국집, 4인 세트. 주문하고 영수증을 남편한테 보냈습니다. 저녁 식대 12만 원. 결제 부탁드려요. 몇 분 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연아, 나 지금 회사야. 전화 받을 수 있어? 네, 말씀하세요. 12만 원. 저녁에 왜 이렇게 비싼 걸 시켜? 어머님이 중국 음식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협약서대로 해요. 추가 거주자 식비는 초청자 부담이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연아, 우리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당신이 먼저 반반하자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럼 원래대로 돌아갈래요? 협약서 파기하고 당신이 생활비 다 낼래요?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남편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결제할게. 고마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내봤습니다. 15장의 서류. 남편의 모든 비밀. 저는 그걸 다시 가방에 넣고 작게 웃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서재훈. 곧 끝날 거야. 그날 밤 중국 음식이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배달 음식은 역시 맛이 없어. 집밥이 최고지. 저는 탕수육을 집어 먹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어머님이 직접 해 드세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어머님이 해 드시면 되잖아요. 부엌 쓰셔도 돼요. 넌 며느리야, 며느리. 며느리지만 요리사는 아니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남편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드세요. 나연이도 피곤한가 봐요. 피곤하면 말을 그렇게 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피곤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그날 저녁 식탁은 다시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곧 모두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였어요. 한여름이 되자 집 안은 더 뜨거웠어요. 에어컨을 풀가동해도 분위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부엌에 나와서 밥상을 요구했어요. 나연아, 오늘은 미역국 좀 끓여봐. 어머님, 배달시킬게요. 배달로 미역국을 어떻게 시켜? 요즘은 다 돼요. 저는 웃으며 배달 앱을 켰어요. 미역국 배달 전문점을 찾아서 주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넌 정말 며느리 자격이 없어. 자격이요? 어머님, 저는 협약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 협약서 그만 좀 들먹여. 협약서 없애고 싶으면 나가시면 돼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나연아,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요? 어머니한테 나가라는 게 말이 돼? 저는 선택지를 드린 거예요. 협약서를 지키든지 나가시든지.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서에 서명한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영수증으로 남겼어요. 아침 식사, 점심 도시락, 저녁 반찬, 간식, 심지어 커피까지. 시어머니가 뭘 요구하면 저는 바로 배달을 시키고 영수증을 남편한테 보냈습니다. 아침 식대 4인분, 52,000원. 저녁 반찬 세트, 89,000원. 간식 과일 바구니, 65,000원. 하루에 20만 원씩 나갔어요. 한 달이면 600만 원.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나연아, 이거 진짜 못 견디겠어. 뭐가요? 한 달에 배달비만 600 넘게 나가. 나 카드 한도 다 찼어. 그럼 어머님한테 나가시라고 하세요. 그게 쉽게 되는 말이야? 당신이 모셔온 거잖아요. 당신이 보내야 하죠.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배달 앱을 켰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나연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에요? 이거 진짜 안 돼. 나 이제 카드 못 써. 협약서 파기할래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남편이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작게 말했어요.
부모님 좀 내보낼게.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안에. 약속할 수 있어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부모님을 내보내는 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집수리 다 끝났다던데요. 그래?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집도 됐으니까요. 네, 마누라가 시킨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연이 네가 시킨 거 맞지?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 거짓말. 넌 처음부터 우릴 내보내려고 했잖아. 어머님, 협약서 때문에 힘든 건 저희 둘 다예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협약서. 부부가 그런 걸 쓰고 사니까 이 모양이지. 그럼 안 쓰면 한쪽만 손해보잖아요. 손해. 네가 무슨 손해를 봐?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님이 제 집에서 2달 동안 공짜로 사셨잖아요. 그게 손해 아니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공짜? 우린 가족이야, 가족. 가족이라고 해서 무료는 아니에요. 너, 정말. 시어머니가 다가오려는 순간 남편이 막아섰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연이도 그만해. 시어머니가 남편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나연아, 너 좀 심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요. 그래도 어머니 기분을. 당신은 어머니 기분만 생각해요? 제 기분은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 시댁 식구들이 짐을 쌌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보지 않았고 시누이는 혀를 차며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언니, 저 다신 안 와요. 그러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누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만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나연 씨, 폐 많이 끼쳤네. 아니에요, 아버님. 편히 가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부모님을 배웅하러 나가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텅 빈 거실, 소파, 테이블, 그리고 깨끗한 공기.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1라운드 끝.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15장의 서류. 남편의 모든 비밀. 이제 이걸 언제,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나연아, 어머니가 엄청 화나셨어. 그러시겠죠. 좀 사과 전화할 수 없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남편을 봤어요. 가족이면 거짓말해도 돼요? 뭐, 당신, 빚 있죠?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카드 빚, 대출, 코인 손실. 다 알아요. 너 어떡해? 저 은행 텔러 출신이에요. 숫자 추적하는 거 제 전문이에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연아, 그건 얼마예요? 총액 3억 좀 넘어. 저는 웃었어요. 제가 계산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반반한 거죠. 생활비 부담 줄이려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나연아,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이자만 한 달에 700이야. 그건 당신 문제예요. 우리 부부잖아. 같이 해결할 수 없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혼자 만든 빚이에요. 당신이 책임져야죠. 나연아, 저는 도와줄 수 없어요.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건 끝까지 가야 해. 왜냐하면 이 빚은 제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내일 할 일을 생각했어요. 변호사 상담 예약, 재산 분리 방법 확인, 그리고 이혼 조건 정리. 이제 제가 칼을 휘두를 차례였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변호사 상담을 3번 받았어요. 재산 분리 방법, 이혼 절차, 그리고 비책임 범위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부인 명의로 된 빚이 아니면 부인께서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남편 빚이 제게 안 넘어와요? 결혼 중에 생긴 빚이라도 부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부인 명의가 아니면 별개예요. 특히 투자 손실은 개인 책임이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재산 분할은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건데 아파트가 공동명의면 지분대로 나누면 됩니다. 다만 남편 빚 때문에 아파트가 압류될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은 어떻게 진행하면 돼요? 협의 이혼이 제일 빠릅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1달 안에 끝나요. 남편이 합의 안 하면요? 그럼 재판 이혼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부인께서 증빙을 많이 갖고 계시면 유리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런 거요?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재판 가도 부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넣고 상담을 마쳤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연아, 이번 주말에 부평 가족 식당에서 식사하자. 부모님도 오시고. 왜요? 그래도 가족끼리 모여야지. 그동안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한번 풀어보자고. 저는 웃었어요. 좋아요. 갈게요. 남편은 제가 순순히 동의할 줄 몰랐나 봐요.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래, 고마워. 토요일 6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이날이 마지막이야. 토요일, 부평 가족 식당. 남편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저는 아이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인사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시누이는 휴대폰만 봤고요. 시아버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의자를 빼주며 웃었어요. 자, 앉아. 메뉴 뭐 시킬까? 아무거나요. 저는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았어요. 남편이 메뉴를 고르는 동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연아, 그동안 생각 좀 했니? 무슨 생각이요, 어머님? 내 태도 말이야. 며느리로서 예의 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예의 있게 행동했는데요. 예의,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하는 게 예의야? 저는 선택지를 드린 거예요. 협약서 지키시든지 나가시든지.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남편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좋게 얘기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좋게? 이 며느리가 좋게 나올 것 같아?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실래요? 뭐야 그게? 남편 빚 정리 내역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카드빚 6천만 원, 은행 대출 8천만 원, 대부업체 대출 2천만 원, 코인 손실 2억, 해외 선물 손실 1억 2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장에 시아버지 명의 퇴직금 담보 대출 6천만 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투자하면서 잃은 돈이에요. 그리고 그걸 돌려막느라 만든 빚이고요.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나연아, 이거 왜 여기서?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공유해야죠.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서류를 넘겼어요. 이게 카드빚. 이게 대출. 그리고 이게 코인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봤어요. 재훈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그게 너 코인에 2억을 넣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아버님 퇴직금으로 대출 받은 거예요. 뭐? 시아버지 손이 떨렸어요. 남편을 봤습니다. 재훈아, 이게 사실이야? 아버지, 그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내 퇴직금을, 내가 평생 번 돈을? 시아버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손을 들었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이 자식아. 어머니, 너 미쳤어? 부모 돈까지 손대? 남편이 뺨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신우이가 서류를 받습니다. 오빠, 이게 진짜야? 응. 그럼 우리 집 망하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 빚에 책임이 없어요. 제 명의도 아니고 제가 동의한 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럼 뭐? 넌 빠져나가겠다는 거야? 네. 저는 제 몫만 챙길 거예요. 이 나쁜 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쳐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쁜 건 남편이에요. 가족한테 거짓말하고 부모님 돈까지 손댄 사람은 저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봤어요. 재훈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제가 갚을게요. 뭘로? 이자만 한 달에 700이라며?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이도 있고요. 나연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할 거예요. 나연아, 제발.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반반하자고 했죠. 그럼 빚도 반반하세요. 아, 근데 제 몫은 없네요. 당신 빚이니까.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재훈아,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 괜찮아. 엄마가 다 지킬게.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봤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로 만들어진 결혼, 공평하지 않았던 관계,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2025년 4월, 가정법원 조정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방 안 공기는 차가웠어요. 저는 서류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정위원을 기다렸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요. 반대편엔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많이 아이였어요. 얼굴에 그늘이 짙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조정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부터 시작할게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파트는 공동 명의입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피고의 개인 채무가 혼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분 조정을 요구합니다. 피고 측 의견은? 남편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도 재산 분할에 동의하지만 5,050을 주장합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피고는 혼인 중 개인 투자로 3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원고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무는 피고 단독 책임이며 재산 분할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피고의 채무가 상당하네요.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없습니다. 원고 명의 채무는 전혀 없고 보증도 서지 않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비율은?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7,030을 제한합니다. 아이 양육을 고려하면 적정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연아,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봤어요. 당신이 만든 빚 때문에 아파트 압류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이 데리고 살 집을 지켜야죠. 나도 살 곳이 필요해. 당신은 혼자잖아요. 전세 얻어서 사세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양측 모두 7,030에 합의하시겠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남편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양육권입니다. 원고가 주 양육자로 피고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을 갖습니다. 양육비는 피고의 현재 재정 상태를 고려해 월 5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연봉이 2억인데 양육비가 50만 원. 빚 때문에 그게 한계였던 거죠. 조정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나연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왜요?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 진짜 힘들어. 회사에서도 소문나서 승진 물 건너갔어. 빚쟁이들한테 전화도 오고.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한 번만 봐줄 수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왜? 당신은 거짓말쟁이니까요. 저한테, 가족한테, 심지어 당신 부모님한테도 거짓말했잖아요. 나 변할 수 있어. 믿을 수 없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나연아. 이제 끝이에요. 당신 인생 당신이 책임지세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남편이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후련해서였습니다. 한 달 뒤 이혼이 확정됐어요. 아파트 지분 70%를 받고 나머지는 남편한테 넘어갔습니다. 저는 아이랑 둘이 그 집에 남았어요. 남편은 부평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 갔죠. 시댁과는 연락을 끊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나연 씨, 미안하네. 아이 잘 키우게.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어요.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랑 둘이 저녁을 먹는데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이제 안 와. 왜? 엄마랑 아빠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거든. 나 때문이야? 저는 아이를 안아줬어요. 아니야. 엄마랑 아빠 문제야. 너는 잘못 없어. 그럼 나는 엄마랑 살 거야. 가끔 아빠도 보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잘한 거겠지.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연아, 나야. 무슨 일이에요? 양육비 이번 달은 못 줄 것 같아. 왜요? 회사 그만뒀어. 빚 때문에 못 견디겠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주세요. 미안해.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빚에 쫓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 장부를 폈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만 된 통장, 제 이름으로만 된 카드. 숫자를 적어 내려가며 저는 작게 웃었어요. 공평은 증빙이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제 몫을 지킨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이 옆에 앉아서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쓸 거였으니까요.